자, 이번 시간에는 상충곡 정극이네. 상충곡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충곡은 이제 가사 문학의 효시라고 부르죠. 효시가 뭔지 알죠? 맨 출발점. 가장 먼저 쓴 작품이다 하는 거고, 정극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이제 정철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가사 문학이 어, 쓰여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국이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죠. 가사를 써가지고 말이야. 이 공부할 양을 우리 이제 고전시가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이제 상충국이니까 저 가사니까 이런 가사를 만들어냈는지. 어쨌든 시조만으로는 양반들의 어떤 그 문학적 취향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 뭐 황진이라던가 또 홍랑 같은 계란 같은 이런 기생들도 굉장히 멋진 작품들을 쓰고 또 평민들도 훌륭한 작품들을 쓰니까 양반들이 시조를 자기들이 전유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자기들만의 어떤 그 독자적이고 독특한 그런 문학 양식 장르를 갖고 싶었던 탓에 가사라고 하는 걸 개발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이 상충곡인데요. 상은 감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을 감상하는 노래. 어, 봄에 배우면 딱 좋은 그런 노래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에 어떠한 고 여기 물음표 들어가 되겠죠. 우리 고전문학 읽으면서 그 옛날 고전 시가들은 문장 부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문장 부호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는 것들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어? 자, 어쨌든 홍지는 붉은 먼지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속세를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먼지 진짜가 나오면 요거 한자가 먼지 진짜거든요. 요거 나오면 속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세, 세속적인 세계, 빨간 먼지니까. 묻힌 분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의 생이 어떠한 거? 생애는 생계, 삶이란 뜻이에요. 내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자부심. 자부심 또는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부심, 자긍심.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주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굉장히 멋지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삶이 없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인들이에요. 공자, 맹자, 장자 이런 훌륭한 옛 선인들을 말합니다. 그 선인들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또 이렇게 서리적으로 표현해 놓았는데요. 당연히 옛사람들의 풍류하고 자신의 풍류가 비슷하다. 역시 뭐예요?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자연 속에서 나 멋지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자, 그 다음 이거 봐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 하다는 많다예요, 많다. 자, 많지만은 천지간에 남자 몸이 남자로 태어난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지락을 모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서리적 표현을 보면 되겠죠. 서리법, 그리고 3대장이잖아요. 서리법, 영탄법, 대꾸법, 고전시가의 3대장입니다.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던 홍진과는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진이라고 하는 거는 속세, 인간들의 어떤 그 추악한 모습이 있는 그런 세계라면 살림은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자연을 의미하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대유법으로 많이 봅니다. 대유법. 대유법도 강호 한정가?
자연에서 삶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들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청풍명월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유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에 묻혀 있어. 즉 자연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나 알고 있다는 거죠. 즉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이 지극한 즐거움이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어? 그 다음 수간목을 벽개수 앞에 두고 자 수간모 이 모자 나오면 띠풀 모자 초가집이라고 좀 이해하라고 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모자가 나온 뭐다 띠풀 모자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초가집이다. 내가 몇 칸짜리의 초가집을 벽개수 앞에 두고 일단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 앞에 뭐예요? 벽개수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중진되었어라. 송죽은 소나무하고 대나무를 말하고요. 울울리 이 리자도 종종 나오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인투예요. 인투 속에. 그러니까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이 되어 있다. 풍월은 당연히 자연이죠. 바람풍자 달월자니까. 역시 이것도 뭐예요?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주인은 자연의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연의 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가 임자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따라서 무라일체의 경지가 여기 들어있다. 우리는 안 나오는데 출제 요소로 종종 나오니까 챙겨둬야 돼요. 아, 여기에 뭐가 있다? 무라일체의 경지가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고, 요 무라일체 경지는 관동불고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관동불고가 연계될 수 있으니까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풍월주인이 되어 있구나.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서사라고 보면 자연에 묻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화자의 어떤 삶의 현실. 자, 이런 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공간들의 변화라든가 내용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이분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이 들어있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왔다. 라고 그랬으니까.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딱 문장 구조가 유사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대꾸법 들어있다. 기본적으로 봐야 되죠. 3대장입니다. 자, 대꾸법 여기에 딱 들어있고요. 도화행화, 도화는 복숭아꽃, 행화는 살구꽃. 이 도자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이고 봄을 대표하는 화려한 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석양리, 아까 리 뭐라 그랬어요? 인투, 영어의 인투에 해당한다.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라는 거, 방초는 다양한 향기로운 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봄을 상징한다. 그렇죠? 봄의 어떤 향기로움, 봄의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는 가는 비라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가랑비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빗줄기가 되게 가는 거. 그래서 보통 가랑비라고 하는데요. 새우는 주로 봄비를 말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새우라는 단어도 봄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느다란 빛 속에 푸르도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어떤 거예요? 꽃들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 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생기 넘치는 풀들이 확 자라있는 그런 어떤 자연의 모습들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묘사했으니까 묘사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말아내다는 말다예요. 이거 원래는요, 옷 만들 때 쓰이는 거예요. 재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재단해냈다는 건데 맥락상은 안 맞죠.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거 뭐예요? 꽃들과 풀들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거예요. 감탄하는 내용이다. 감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 조각을 했나?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조각 같은. 나 같은 사람들 보면 조각 같은 미남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각한 것처럼 아름답다. 또 붓으로 그렸나 우리 그림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칼로 말아냈는가 그림으로 그려냈는가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왜? 봄의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 봄의 자연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그러니까 조화신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조물주의 솜씨가 물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 낱말 뜻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야단스럽다예요. 야단스럽다고 보통 뭔가 감탄사로 많이 감탄할 때 지금 경치가 되게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물주의 솜씨가 물면마다 굉장히 야단스럽구나. 음, 아야 굉장히 화려하다. 음. 자, 그 다음 봐요. 출제요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왜냐하면 숲풀에 우는 새가 나왔단 말이야. 버드 알죠? 버드. 그 버드가 소리마다 교태로다 그랬습니다. 교태는 아양 떠는 거란 말이야. 3인곡에도 나오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양 떠는 겁니다. 새가 교태를 부릴 수는 없죠.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법으로는 의의법을 찾는데 의의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감정이입입니다. 그죠? 감정이입. 굉장히 중요하죠. 수능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새에 뭐가 돼 있다? 감정이입이 돼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하다. 같은 표현 찾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는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새가 교태롭다. 감정이입돼 있고요. 무라 일체언이 흥이야 다를소냐 그래서 자 여기 서리법 들어있고요. 자 무라일체 거의 뭐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온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잘 보셔야 되냐면요. 앞에 감정이입됐잖아요. 숲풀에 우는 새는 소리마다 교태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물화일체를 찾아 쓰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자연도 느끼는 거고 자연의 즐거움도 내가 느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무라일체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정이입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 무라일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간의 이동 있죠.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12는 살인문이에요. 살인문. 그리고 정자는 아시죠? 작은 어떤 그 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잠깐 쉴 수 있는 쉴 만한 곳 휴게소 뭐 이런 거예요. 정자 이동 정자. 자, 그러니까는 화자가 지금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이랬단 말이야. 왜? 봄이 와서 날 따뜻하잖아. 바깥에 풍경 예쁘잖아.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집 밖에 나가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화자가 지금 그러는 거야. 집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똥마른 과와 강아지 마냥 여기저기 움직여 보는 거죠. 그게 이제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그랬습니다. 소요음영, 소요는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고요. 음영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낱말뜨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 손에 뒷짐지고 이렇게 뭐라고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왜 전국인이 이 작품 쓸 때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자 어쨌든 간에 산에서 보내는 하루가 적적한데 심심할 거 아니에요. 산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니까. 한중진미를 알 리 없이 온디로다.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게 미자가 만미자인데, 만미자인데 뭐 맛은 안다고 좀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즐거움이에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죠.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은요, 봄이 오면 뭘 걱정합니까? 농사진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양반 사대부잖아. 농사지을 걱정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걱정하는 거야. 야, 이렇게 즐거운데 나 혼자만 즐거움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따라서 뭐 할까?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쓰라. 이거 우리 청유형 어미라 그래요. 청유형 어미. 여러분, 이웃들, 산수 구경 갑시다. 당연히 산수는 자연이죠. 봄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소풍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풍 가자고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사람들 가겠습니까? 아, 가겠구나. 양반사들 뭐가 가자 그러면 아래 것들이 쫓아가야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구경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요.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요거 대꾸법이죠. 그렇죠?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청은 풀을 밟는 걸 말하고요. 욕기는 기수에 목욕하는 걸 말해요. 그죠? 더럽지요.
어, 왜 목욕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니까. 어쨌든 간에 답청은 풀을 밟는 거니까는 이게 산수 구경, 즉 소풍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소풍 가는 걸 갖다가 답청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산수 구경 오늘 하고 요끼는 목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유저가 살면 사는 건데요. 내일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역시 대꾸죠. 그쵸? 아침에는 채산, 산나물 캐는 게 채산이에요. 그쵸? 나조에는 낮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좀 저녁이라는 의미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저녁 때는 조수는 낚시예요. 그러니까는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 때는 낚시를 하세. 이것처럼 즐거운 게 어딨습니까? 그쵸? 어? 그래놓고 뭡니까? 각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고 수 넣고 먹으리라. 어? 각개어 익은 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음주가 뭐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노는데 술이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술을 갈거는 이렇게 그 거르는 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넣고 먹으리라. 이게 이제 그 꽃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태백의 장진주사라는 그 글에 나오는 일부분을 이제 그 일종의 패러디 한 거예요. 패러디 한 겁니다. 아, 요새는 패러디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리스펙 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일종의 클리셰로 받아들이자면 양반 사대부들의 낭만이에요, 낭만. 풍류를 즐기는 모습. 옛날에 있는 집 자식들은요, 술 먹으면 이렇게 먹어야 돼요. 술 한 잔 먹고, 꽃나무 딱 가지 꺾어 놓고.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거라고. 그래서 낭만을 즐기자라는 의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따뜻한 바람이 봄바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녹수는 지금 집 앞에 계곡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어느 학교에서 청양은 잔해지고 요것도 이제 그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청양 향기잖아요, 향기. 잔해진다는 것은요, 향기가 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각을 어떻게 시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는 참고해 두세요. 향기가 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홍자가 붉은 홍자잖아요. 저 빨간 건데 이건 꽃이에요, 꽃. 꽃이 옷에 진다. 지금 옷에 물든다는 뜻이에요. 음, 역시 대꾸로 돼 있고요. 그럼 왜 옷에 물드냐? 옛날 사람도 하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옷에 이렇게 물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 그래서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해 가지고 봄의 어떤 아름다움, 봄의 흥취를 잘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준중이 주는 술잔이야, 술잔. 술잔이 비었거든. 날 다려. 요거 나에게 요거 많이 나옵니다. 고전 시가에. 이게 꼭 외워두십시오. 나에게 아뢰어라.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한테 아뢰라니. 아뢰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할 때 아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쓰면서 자기가 아뢰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독자들 약간 좀,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말해. 이런 거 말했죠. 소동 아이다라요. 소동은 어린 아이란 뜻이죠. 어릴 소자에 저 아이 동자니까 뒤에 또 아이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잉여적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가의 술을 물어 아이고 I'm sorry. 주가는 술집을 말하죠.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지 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락가에 혼자 앉아. 그래서 자, 미음 완보는 우리 앞에서 소요음영 배웠던 거 기억나죠? 낮게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소요음영인데 똑같은 거예요. 미음 완보도. 미음 완보도 작은 소리로 뭔가 노래 같은 거 부르면서 천천히 뭐 걸어 다니는 거고요. 시냇가에 혼자 앉아. 그 공간 이동이 일어난 거죠. 아까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놀러 갑시다. 라고 해놓고는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이웃들하고 놀러 가기로 해놓고 아마 이웃들은 안 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간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뭐 돈 있는 사람이고, 양반 사대부니까. 자, 명사조. 깨끗한 모래란 뜻이고요. 조흐는 좋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모래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이런 거죠. 아이고, 어? 잔을 씻어 부어들고, 그죠? 청류를 굽어보니 또 나니 도화로다. 그죠? 앞에 계곡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계곡물을 잠잠히 봤더니 거기에 뭐가 와요? 도화, 복숭아꽃이 점점 떠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라고 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한겨울에 그 냇물에 복숭아꽃이 떠내려와서 그걸 쫓아가거든요. 쫓아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무릉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릉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릉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죠? 동네 이름이고 도원은 복숭아 정원,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릉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데 복숭아 꽃이 점점 떠내려 오니까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무릉이 가까이 있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릉은 중국에 있는 동네인데. 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낭만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이 매를 들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산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뒤에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산으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초가집에 있잖아요. 잠깐 그려볼까요? 초가집에 있고 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복숭아꽃이 점점 떠내려 온 거야. 그러면서 그 복숭아꽃이 떠내려 오는 곳이 혹시 무릉인가? 라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무릉인데 뒤에 가면 여기에 산이 나온단 말이야, 산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뒤에 산과 연결시키면, 저 산이 거기인가? 거기는 이제 무릉을 말하는 거죠. 거기가 무릉인가? 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산이 무릉인가? 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일단, 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올라가요. 산을. 저기 무릉인가 보다. 무릉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간, 소나무 사이, 세로 좁은 길이에요. 세자 아까 가느다랗다는 말 기억나죠? 세우, 그죠? 가느다란 길에 두견화를 붙이고, 두견화도 많이 나와요. 진달래꽃이에요. 진달래꽃을 한자로 표현하면 두견화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견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견새하고 또 두견화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이해하시면 고전 시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봉두 산 꼭대기죠. 산 꼭대기에 급히 올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또 한 번 바뀐 거죠. 어?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다가 살인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냇가에 왔다가 시냇가에서 복숭아 꽃 딱 보고서 무릉인가 보다. 그죠? 해서 무릉을 향해서 막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간 겁니다.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제 정국인 선생님이 이제 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동네 전라도 담양지방 이쪽 가 보면은 그렇게 높은 산들은 없습니다. 원래 이제 그쪽 산들이 높은 산은 없죠. 강원도 쪽 가야 높은 산이 많으니까. 어쨌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진짜 구름 속에 앉았겠습니까? 그죠? 뭔가 거기에 들어가면 연하 1위가 나오거든요. 이거가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 보았더니 천촌말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천촌말락. 이거 띄면 촌하고 락만 띄면 촌락이 돼, 촌락. 천하고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동네, 촌락이 동네라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동네가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 우리 여기저기 뭡니까? 관악산 올라가 봐. 관악산 위에서 밑에 보면은요, 저쪽 안양부터 해가지고 이쪽 서울, 이쪽, 강남 쪽 다 보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집 가운데 하나도 내 집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슬픈 현실입니다.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연하일휘, 연은 안개고요. 하는 노을이에요. 우리 관동배국에 나오죠.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뭐였어요? 연하고질이야. 그때 그 연하야. 어? 연하고질할 때 그 연하야. 그죠? 그러니까 안개와 노을, 또 일휘는 햇살, 햇빛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약간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 몽환적이고 막 구름 같은 거 안개 쫙 펼쳐지고 막 빛 막 비추고 막 이런 장면입니다. 왜 자기 지금 산꼭대기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름 속에 앉았다 그랬단 말이야. 그 구름 속에 앉았다는 게 정말 구름 속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하와 연결된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연하일에는 금수를 재폈는 듯 금수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비단에 수를 놓는 게 금수예요.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뭐지 산에 지금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꽃들 피어 있고 거기에 막 버드나무 푸르고 푸른 풀들 막 있고 그러니까는 알록달록한 게 되게 예쁘죠. 그 예쁜 그 산의 자연의 모습을 금수를 재폈는 듯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는 이 여자가 여유의 여유. 그러니까 뒤집으면 여유라는 말이죠. 그렇죠?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은 당연히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이었으니까. 겨울이어서 들판이 까맸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봄이니까는 봄빛이 굉장히 넉넉하구나. 그래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 가봐요.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꺼리다예요. 요거니 방금 나와서 하는데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린다. 자, 공명과 부기 합치면 부기 공명이지요. 부기 공명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공명은 명예를 말하는 거고요. 부기는 잘 알죠. 그죠? 부잣집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꺼리다라고 그랬으니까는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야. 뭐 나하고 비교할 때, 아,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니겠죠, 그쵸? 공명과 부기를 사람 가리겠습니까? 안 가리죠. 그럼 뭐야? 내가 부기와 공명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부기와 공명은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거고, 그죠? 앞에서도 속세와 관련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홍진이란 단어도 속세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진, 공명, 부기, 또 인간이란 단어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세속적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것들이 나를 꺼린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내가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객전도에 의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는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아, 주객전도에 의한 표현. 자기가 벽에 부딪혀 놓고는 벽이 나를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객전도에 의한 표현이죠. 자, 청풍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어올꼬? 그렇죠. 그러면 청풍명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는 자연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연하고 그렇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 있으니까 자연적 가치를 중시하고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풍명을 외에 어떤 것이 있사옵고 아무도 없다. 이것이 유일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단표누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네. 단표누왕은 단표와 누왕이 합쳐진 말입니다. 단표는 단사표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하는 게 단표누왕이에요. 단사표음이에요. 거기에 누항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누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소박한 삶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요 단표 누항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수간, 모옥, 초가집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초가집이 단표 누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흩은 해음,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흩은 해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흩은 해음은 여기서 뭐예요? 앞에 나왔던 공명, 부기, 얘네들이 흩은 해음에 해당하는 거죠. 헛된 생각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죠? 아, 공명과 부기를 흩은 해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되겠죠. 앞에 나왔던 홍진, 공명, 부기, 흩은 해음, 얘네가 한 짝이야. 다 뭐?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는 걸로. 나머지는 다 자연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적 가치를 말하는 거고, 나는 자연과 무라일체의 경지에 있으니까 나도 자연과 똑같은 거죠.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최고죠. 그래서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랬습니다.
자, 아모타라고 하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래서 시조의 종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감탄사를 내든 뭐든 세 글자로 딱 맞춘단 말이야. 이런 거 우리가 낙구라고 불러, 낙구. 정해져 있는 구절이거든요, 낙구. 이 낙구를 사용을 해서 마지막 종장, 가사를 끝냅니다. 이렇게 가사를 끝내는 걸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부르죠. 정격 가사라고 부르고, 이 전격 가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관동매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규원가까지도 전부 다 뭐예요? 전격 가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거고, 전격 가사의 이런 낙구를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향가라고 향가. 향가의 아홉 번, 19체 향가예요. 19체 향가인 경우에는 아홉 번째 줄에 늘 뭐가 나와? 감탄사가 나온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감탄사도 일종의 낙구이고 시조의 종장 척부도 낙구고 가사의 맨 마지막도 낙구예요. 가사는 행에 제한이 없어요. 엄청 긴 가사는 내가 얘기했잖아. 가문 가사 같은 경우는 11권짜리도 있다니까요. 엄청 긴 것도 있습니다. 행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 시조의 종장처럼 끝을 낸다고. 오케이? 그게 전격 가사의 특징이고 이렇게 안 끝내면 특히 이제 이게 평민 가사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끝나면 뭐예요? 변격 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변격 가사. 그래서 정격 가사와 변격 가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작품은 정격 가사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니니까 한 두 번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해봐요. 상춘곡은 작가 정국인이 만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태인 지방, 전라북도 정읍 지방인데요. 거기로 약행해서 지낼 때 지은 작품이다.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 은일가사라는 말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은일가사. 은일은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세에서 벼슬살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은일가사에 해당해요. 은일에 해당해요. 첫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간다. 이 작품은 송순의 멸망전과 정철의 성상과 발발로 이어지는 강호가대 시풍을 이루면서 호남가당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 사대부의 자연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연이라는 것은 노는 곳이다. 음주가 뭐 최고죠, 그렇죠? 두 번 정도 잘 다시 읽고 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